266쪽에 3번 환지처분 효과 보시죠. 역시 환지계획에 따라 그대로 해주기 때문에 정전의 땅에 대해서 이 땅을 환지로 주기로 했다 그러면 대부분 여기 존재하던 권리가 법률 규정에 따라 환지로 그대로 대부분 이전합니다. 이건 법률 규정에 따른 이전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시기 자체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이에요. 환지처분을 아까 하고 그 사실을 공고했을 때 그 다음 날이 되면 저절로 법률 규정에 따라 이대로 이전한다 보시면 돼요. 대부분 다 이때 이전해요. 도시발습에 관련된 사람이 취득할 땐 다 이때로 보시면 돼요. 관련된 사람이 취득할 때 어떤 법률행위에 따른 취득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고 법에선 정하고 있기를 이때로 정해놓은 거예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이라고. 그래서 그림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정전의 투지로 본다. 둘을 동일시함으로써 여기에 존재하던 권리가 이때 저절로 이쪽으로 대부분 예 빼놓고는 이전한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환지뿐만 아니고 입치환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건물 일부와 대지 지분에 대해서 요때 취득한다. 요때 취득한다. 여기에 관련 사람이라면 다. 예를 들어 채비지는 시행자가 요때 취득을 하고 보류지는 환지에서 정한 자가 이때 취득을 합니다. 관련 사람 다. 그런데 항상 그림으로 볼 때 대부분 다 이쪽으로 갑니다만 예외 두 가지가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환지로 이전하지 않고 정전투제 그대로 존속하는 거, 그대로 남아있는 거 두 가지. 존속하는 거 두 가지 따로 기억하시고, 남아있다가 소멸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계속 남아있는 거, 이건 소멸하는 거. 각각 두 가지씩이 존재합니다. 정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정전토지에 전속하는 처분이다. 전속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돼요. 정전토지의 행위진 여러 가지 처분 중에서 행정상 재판소 처분 중에서 왜 전속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전속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환지 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땅의 소유자에게 만약에 돈 받을 게 있다. 그래서 채권 보존을 위한 처분을 한다라면은 그거는 이 땅 소유자가 받을 이 땅으로 나중에 넘어가겠지만 이 땅 자체가 필요해서 이 땅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이 땅의 수용 처분 행위에 따라 이 땅이 필요하지 이 땅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전속하는 처분입니다. 그리고 성격상 지역권은 여러분들 민법에서 배우는 지역권은 항상 요역지 만화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땅을 위해서 지역권이 필요하다. 여기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거는 항상 이 땅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성격상 넘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소멸하는 것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땅에 존재하는 권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땅에 존재하는 권리라면 이게 환지로 정해진 땅이라야 환지로 넘어가지. 환지를 정하지 않은 땅이라면은 원칙적으로 넘어가지 않고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소멸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권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이다.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이 말이 붙었을 때 보통은 남아있는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일로 해서 지역권 행사할 이익이 없어졌다. 이익이 없어졌으니까 소멸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 넘어간다. 소멸하는 것은 소멸하는 시기는 이 넘어가는 시기에서 유추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 넘어간다는 얘기는 정전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까지 마지막까지 존재하다가 다음 날 넘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지 않고 소멸하니까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소멸하는 거 아닙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이렇게 하지. 다음 날이 아니지. 공고일이 끝나는 때. 이거를 그 전에 공고일 다음 날이 끝나는 때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때로 외워두신 분들은 또 낭패지. 그러면 공고일이 끝나는 때지 다음 날이 끝나는 때가 아니죠. 그렇게 낸 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게 기본 틀인데
탁 넘어가는 건 이때라고 했는데 여기랑 이때가 아닌 유일한 예외가 존재해요. 여기에 대해서 유일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등기를 마쳐야 취득한다. 등기 시에 취득하는 예외는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취득을 할 때, 매입한 자가 취득을 할 때 누가요? 매입한 자, 매매로 인해서 취득한, 매매라면 법률행위에 따른 취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률행위에 따른 취득을. 아까 예정지가 지정되면 시행자가 채비를 팔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시행자로부터 채비를 산 사람이 산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은 미리 냅니다만 이 채비지는 누가 취득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채비지를 시행자가 취득했다 할 때는 시행자는 관련된 사람이라 이때 취득을 합니다. 시행자가 이때 취득을 한 상태에서 나중에 먼저 샀던 매입한 자에게 소유권을 등기를 해주면 매입한 자는 등기 시에 취득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그렇습니다. 이거만 법률행위잖아요. 나머지는 다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했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 없이 취득했다가 나중에 처분해서는 등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 한 다음에 나중에 사후 절차로서 이제 등기가 뒷달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요 얘기, 저기도 뭐 임차권 넘어가는 거 이런 건 나중에 살짝 붙이면 되고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3번에 환지처분 효과에서 양가를 1번에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권고 다음 날로부터 종전토지로 보며, 이거 환지랑 종전토지 동일시하는 시기, 환지처분 권고된 날 다음 날 이때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환지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에 존재하던 권리, 환지 부지정된 땅에 존재하던 권리는 아까 소멸하는 것 중에 하나였잖아요. 소멸하는 시기는 환지처분 권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리고 양가를 1번 환지처분 영향을 받지 않고, 환지로 넘어간다는 게 환지처분 아닙니까? 환지처분은 행정성 처분이든 재판상 처분이든 정전체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속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정전체에 전속하는 처분은 환지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권,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환지처분에도 불구하고 정전체에 전속한다. 지역권 다른 얘기 없으면 정전체에 전속. 단 사업시행으로 행사리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 권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소멸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양가로 3번 보시면은 입체환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환지기에 따라 입체환지 처분을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환지처분 권고 다음 날로부터 건축의 일부와 대지 지분을 취득한다. 건축의 일부와 대지 지분 언제? 환지처분 권고 다음 날이잖아요. 이 경우 정전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은 역시 그쪽으로 넘어가죠. 수익권이 안 넘어가지. 이제 일반적인 사용권이 안 넘어가지. 그래서 임차권 등이 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저당권은 권고 다음 날로부터 그쪽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겠다. 넘어가는 거 똑같아요. 양가로 4번의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청구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누가 취득하는지 잘 보시라는 거. 괜히 채비지를 무조건 다 등기시가 아니고 지금 시행자가 취득할 때잖아. 그리고 보류지는 시행자가 꼭 취득하는 거 아니죠, 그죠? 환지에서 정한 자가. 이것도 딱딱 보시고 다 권고 다음 날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예외 다만 채비지 용도로 채비지 용도로 이미 환지 예정지 지정에 따라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아까 예정지정에서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취득할 때 얘기입니다. 매입한 자 등기를 마친 데 취득한다. 이렇게. 그리고 청산금 확정이 여기서 미리 나왔는데 우리 청산금은 환지처분 권고 다음날 확정된다는 건데 넘겨보세요. 이게 청산금에 대한 얘기는 4번에서 원래 다루는 얘기인데 거기랑 관련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환지 교부를 먼저 했잖아요. 그럼 환지를 교부하고 모자라가 남는 것은 현금으로 청산해 준다라고 했는데 청산금. 자, 청산금도 개념 자체는 양가를 1번처럼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적 모자라고 남는 부분을 종전의 토지 및 환지 위치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요. 가격 달라에서 다 제대로 평가해서 금전으로 청산하라.
이게 청산금이에요. 환지를 주고 나서 모자라고 남는 부분을 금전으로 청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청산인데 양거래분의 결정시기가 나와 있어요. 청산은 환지 처분 시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환지 처분 개념을 환지 교부와 청산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환지를 교부할 때 즉 환지 처분 시에 청산금은 각 필지별로 얼마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물론 원칙이 환지 처분하는 데 결정이지만 환지를 부지정한 정하지 아니한 땅은 미리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예외예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땅은 미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대에서 제외한 토지 등이죠. 이럴 때는 청산을 교부하는 때 실제 앞에 줄 때 그때 결정할 수 있다. 환지 처분 기다리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환지 결정된 청산금이 바뀔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확정됐다라고 하고 확정이 돼야 비로소 징수교부 시작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정과 확정 시기를 구별하는데 확정 시기는 아까 나왔듯이 여기 뭐 표에서는 같이 모아놨지만 소유권 넘어가는 시랑 일치하는 게 확정 시기예요. 환지 처분은 그 전에 있으니까 결정은 소유권 넘어가기 전에 환지 처분 시기 결정했다가 확정되는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 넘어갈 때 확정이 됩니다. 어떠한 청산금도 소유권을 넘겨줬을 때 환지된 소유권을 넘겨줄 때 과부족을 청산하는 것이라 그 전에 확정될 수는 없고 확정 시기는 소유권 이전 시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죠. 하여튼 결정과 확정 시기 구별하시는 게 중요하고 하여튼 요새 참 힘든 때 저도 강의하면서도 여러분들 힘들고 저도 힘든 때네 힘든 때. 와 진짜 마스크 쓰고 이렇게 강의하는 게 아까보다는 조금 낫습니다만 이래도 상당히 불편하네요. 다른 사람도 불편한 게 제가 다른 사람보다 입술이 좀 크기 때문 아닐까요? 이게 자꾸 걸린다니까 이렇게 해도. 내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발음도 약간 부정확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여러분? 부정확하지 약간 그죠? 마음껏 안 놀아 이게 지금 받아가지고. 네? 아니 이건 내렸는데 코는 아까보단 편해졌는데 이게 압축이 되니까 입술이 좀 더 크니까 이게 자꾸 여기서 제대로 이동을 못하는 것 같아. 저는 그래서 마스크 쓰는 거는 한겨울에도 안 써 원래. 방한용도 안 써요. 방한용도. 근데 지금 여기서 실내에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맨날 떠드는 걸 쓰게 돼. 오늘 큰일 났네 이거. 오늘 특강이라 해서 하루 종일인데 하루 종일. 아이고 참 하여튼 세상이 난리야 난리. 중국에서는 거의 이제 사실상 뭐 해외 유입 빼놓고는 없다 그래갖고서 뭐 경제활동 재개하니 그러더니만 또 상하이에 그 큰 놀이 시설이요. 재개장한 지 얼마 만에 지금 어제 다시 문을 닫았다더라고. 그러면 뭐 공개 발표는 없지만 뻔하죠. 뭐 이제 새로 뭐 또 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변이된 그게 좀 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이러스는 자꾸 변이하니까. 네. 우리나라에 뭐 진단하는 기술도 훨씬 발달돼 있고 해서 변이돼도 검사하겠습니다만 참 세계적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나라가. 진단하는 것도 그 중국 같은데 중국제는 막 유럽에서 샀다가 막 그 반품하고 막 그러잖아. 잘못된 게 많아서. 우리나라 것을 세계에서 뭐 막 요청을 합니다만 제일 유명해요 우리나라 게. 제일 유명한데 물건이 다 못 달려서 다 공급이 안 돼서 하잖아. 하여튼 자, 징수 결정 확정 시기를 했습니다. 자, 양가로 3번 보시면 동그라미 번의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교부하라. 그래서 확정하고 나서 징수교부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미리 청산할 수 있으니까 환지 처분 전이라도 미리 청산금 교부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예외고요. 동그라미 2번도 그렇습니다. 원칙은 청산금은 한꺼번에 일괄하여 징수, 한꺼번에 주고받는 게 원칙입니다만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면
분할징수나 분할지급 가능하다. 분할징수나 분할지급 가능하다.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보시면은 뭐 양가로 4번의 소멸시효. 청산금에 대한 권리는 5년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5년 소멸시효. 그 다음에 환지 등기 보세요. 사후 절차로서 등기죠. 시행자 혼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일반 공시에 대한 예외라고 했잖아요. 일반 공시법에서 등기는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고 신청할 때도 각각의 등기에 대한 개별 신청이 원칙이고 등기 신청 임의주의 신청할 수 있다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행자는 한 사람이지만 수많은 토지 소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각각의 등기 권리자 의무자 간에 하나하나의 토지를 둘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말다를 결정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시행자 혼자 단독 신청이고요. 환지처분 공고 14일 내에 등기소 등에 대해서 등기를 척도하거나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꺼번에 14일 내에 일괄 신청하는 걸 얘기하고요. 등기청 하여야 한다고 해서 등기청 강제주의가 적용이 되는 일반 등기에 대한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됐습니다. 넘겨보세요. 지금 환지처분까지 다 했는데 공사번의 그 준공검사 얘기는 원래 환지처분 전에 준공검사가 나오잖아요. 준공검사 이후 60일 내 환지처분하니까. 그래서 그 전에 준공검사 파트할 때 살짝 그거 먼저 원래 나와야 되는 건데 뭐 별로 할 얘기는 없고 아까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신청해서 받고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자라면 자기 준공검사 안 하고 공사 완료 공고하면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신청이 공사번의 1번 시행자가 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라. 지정권자에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신청할 시행자에서는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니까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했다라면 자기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옆에 페이지 양고로 4번. 준공검사를 바꿔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준공검사를 바꿔 써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준공검사는 공사 완료 공고 이후에 사용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도 괄호 속에 채비지는 제외예요. 그럼 채비지만큼은 준공검사 전에도 쓸 수 있다. 이거 비용에 충당하는 것이라 미리 쓰거나 팔 수 있어야 미리 팔 수도 있어야 그죠? 시행자가 이거 팔아서 사업비용 충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토지와 달리 채비지만큼은 준공검사 전이라도 미리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원칙은 이렇게 준공검사 전에는 쓸 수 없지만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지 않다. 원래 준공검사 이후에 써야 되고 준공검사 전에는 못 쓰기 때문에 만약에 준공검사 전에 쓰고 싶다 그럼 일정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써도 되는지 따로 허가를 받아야 쓴다는 얘기예요. 준공검사 전에 굳이 쓰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따로. 이런 얘기도 그냥 나중에 봐도 되는 건데 살짝 한번 봤습니다. 개발법에서 그러면은 이제 넘겨보세요 한번. 요거 보고 개발법은 끝내겠습니다. 272쪽에 2번 도시개발 채권 보세요. 272쪽에 2번 도시개발 채권. 이건 이 파트에서도 그래도 여러 번 나온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 채권인데 채권은 채권의 이름을 보고 판단하시라 그랬어. 도시개발 채권이니까 도시개발을 위한 채권이잖아. 그럼 도시개발에서 쓰겠다는 채권이 이름 자체가 도시개발에서 쓰겠다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어떤 공공 도시개발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쓰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그래서 공공성이 매우 강합니다. 유일하게 매입 의무가 있는 채권이에요. 주로 관련된 도시개발 사업에 관련된 사람이 이제 매입 의무를 집니다. 지금은 매입 의무는 누가 사는지 보다 누가 발행하는지 특이한 게 있어서 이번에 1번 지자체 장이 자 우리 발행자가 지자체 장이에요.
근데 이게 지자체장인데 0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동그라미 2번처럼 시도지사가 발행한다라고 0에서 정해놨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자체장 중에서도 시도지사가 발행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 도시개발법에서는 저 구역지정권자가 대부분이고 구역지정권자의 원칙이 시도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시도 단일수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발행한다 보시면 돼요.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도시개발 사업의 자금,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자금 이런 공공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 양가로 2번처럼 특이한 게 1번 시도지사가 발행하려는 경우 행안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도 특이합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장관하면 대부분 제일 많이 나오는 장관이 국장이잖아. 국장인데 행안부 장관 나오는 게 딱 둘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도시개발 채권의 승인권자로서 행안부 장관이 등장한다는 거 특이해서 한번 보여드렸고 넘겨보시면은 양가로 4번의 매입 의무자에서 박스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해야만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매입 의무가 있는 채권입니다. 이게 주로 이제 민간에 관련된 사람이 사게 돼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민간인 중에서 이익을 받는 자가 좀 사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살짝 됐습니다. 그 정도만 일단 봐주고 나중에 좀 더 정확하게 봐드리죠. 자, 개발법 끝났고 이제 정비법 들어갑시다. 정비법 288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나옵니다.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데 쓰는 정비법이에요. 정비법. 자, 우리 정비법에서는 도시개발 사업과 같이 도시계획 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사업은 서로 비슷합니다. 서로 비슷한데요. 그 차이점 위주로 잘 보셔야 되고 역시 개발사업처럼 망가진 걸 고치는 이 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비교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흐름부터 잘 잡으셔야 돼. 12월 달에 오신 분은 벌써 이제 세 번째 듣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자, 또 말씀드리는데 그럼 정비사업은 개발사업 중에서 어느 방식의 사업과 비슷해서 그쪽이랑 비교를 해봐야 되느냐.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과 비슷해요. 수용 사용 방식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수용 사용은 그쪽에서 시행자가 본인이 보상금 주고 취득을 해서 일반에게 공급한다 했어요. 환지라면 종전의 땅 소유자가 자기 땅 제공하고 새로운 땅을 환지로 받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다.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하는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을 통해서 취득하는 게 아니죠. 마치 환지에서 종전의 땅 소유자가 자기 땅 가지고 투입해서 받듯이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자기 부동산을 사업을 해서 제공하고 새로운 것을 받거든요. 그래서 환지랑 비슷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의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과 비교해서 보셔야 되고 흐름, 말이 다르라서 그렇지 거의 비슷해요. 단지 그쪽에 넘고 여기만 추가되는 두 가지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먼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과 똑같은 것만 제가 먼저 써보고 나중에 이제 추가할 걸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좀 이해를 좀 더 시켜드리는데 일단 제가 도시개발 사업과 비교해서 같은 것만 먼저 쓴다라면 자, 우리 환지 방식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면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 수립하고 개발 구역 지정하고 시행자 파트너, 시행자 중에서 조합,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고시, 사업시행권 딴 다음에 환지계획 인가고시, 그 다음에 공사시에서 공사 끝나면 정호서 받은 이후에 환지 처분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거기랑 비슷합니다. 그럼 여기는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 이거를 정비계획이라고 하죠. 정비계획.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이 순서 똑같습니다만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똑같은 얘기라도 정비사업이 좀 더 복잡해요. 도시개발 사업보다는 한참 이후에 세 가지 법을 통합해서 만들어진 게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얘기도 좀 더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면 짜증나죠. 그래서 개발사업도 6문제, 정비사업도 6문제인데 이게 좀 더 복잡한 것이 많아서 이게 내용이 훨씬 더 많아. 같은 문제가 출제가 돼도. 그래서 지금 그걸 하면서 잠깐 써놓은 게 이 순서는 똑같은 거예요. 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는 거 똑같은데 이 계획 수립도 개발법은 하나였는데 여기는 별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수립을 이반과 결정으로 나눠서 정비계획을 이반권자가 이반만 하면 경비구역 지정하는 사람이 정비계획을 결정을 하고 결정은 따로 구역지정권자가 결정을 하고 구역지정하거든요.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순서는 똑같습니다. 자, 구역이 정됐으면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시행자, 누가 시행을 할 것이냐. 그 다음 순서 똑같죠? 이 시행자도 여기도 역시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고, 민간 중에서 조합이 요게 정비조합 같은 구조 아닙니까? 같은 구조. 그 다음에 시행자가 지정됐으면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요 시행계획에 대해서 인가고시를 통해서 사업시행권을 땄어요. 사업시행권 땄습니다. 사업시행권 땄으면 하나 또 비우고 공사 들어가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인가고시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 시작해서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은 권리이전고시, 권리를 이전하는 처분을 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는 권리이전고시 파트. 이렇게 권리이전고시 파트에서는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동시에 기타 권리가 무엇이 넘어가는지를 적극적으로 정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건데요. 지금 개발법의 환지 방식의 개발사업과 똑같은 것만 써놓은 거예요. 법이 달라서 이름은 약간 다를 뿐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공부하실 때 항상 개발법과 비교해서 비슷한 것끼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꼭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공부하는 요령이.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정비계획은 그쪽에 개발계획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 정비구역 효과는 저쪽에 도시개발구역과 비슷해요. 지정했을 때 그 효과, 개발 사업 각각 사업에 지정을 주는 개발행위 허가 통제받는 것도 비슷해 아주. 여기 시행자와 저쪽 시행자 파트가 같기 때문에 여기 조합은 정비조합은 저쪽에 도시개발조합과 비교를 해보세요. 도시개발조합과 성격이 서로 비슷합니다. 여기 시행계획 인가가 저쪽으로 따지면 실시계획이에요. 실시계획. 사업 실시에 대한 계획이나 시행에 대한 계획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사업 시행권 따는 거 똑같아요. 여기 관리처분계획 어디랑 환지계획과 비슷하죠. 환지계획. 둘이 서로 비슷합니다. 저쪽에서 우리 배웠듯이 정전의 땅에 대해서 환지를 어떤 걸 주겠다. 여기 정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토지나 어촌을 주겠다. 단지 차이라면은 필지별, 분양 대상자별. 공사 시에서 끝나는 것도 똑같아요. 여기 안 적어놓은 것도 똑같아. 공사 끝나고 저쪽에서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 여기는 준공 인가를 받고 공사 완료 고시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말이 다르지. 그리고 환지 처분과 요것이 같잖아. 여기는 건물도 주기 때문에 꼭 환지라는 말을 못해요. 환지 처분 공고, 권리 이전 고시. 단지 입법 태도가 여기는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그것도 뭐 법률 규정 똑같은데 이제 기타 권리 적극적으로 넘어가는 걸 적극적으로 정해놨을 뿐이지 같습니다. 이렇게 순서 똑같고. 여기 제가 둘만 비워놓은 게 여기에 여기 정비 기본계획이 정비계획 전에 하나 들어가는 게 있고 기본계획이 여기 전에 들어가는 게 있고요. 요 관리처분계획 전에 분양통지 및 공고가 나오는 게 저쪽에는 없고 여기만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것도 저쪽에는 없고 여기만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통해서 하시면 돼요. 당연히 그런 이유가 있어서 하니까 분양통지 공고를 통해서 이제 분양 시행을 알려주는 요거까지 제가 추가하면 요게 완성이죠. 이게 완성된 거예요. 기본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왜 정비기본계획이 별도로 존재하느냐?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게 정비기본계획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하나의 도시개발사업을 얘기하지만 새로 신도시개발을 때 쓰는 거 우리 정비사업이라면 망가진 거 고쳐주는 게 정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옛날에 이미 개발이 돼 있던 걸 전제로 해서 망가진 걸 고쳐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면 그때 가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부터 세워보면 됩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은 옛날에 이미 개발되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망가졌을 때 정비사업을 한다면은 옛날에 개발이 너무 많이 돼 있다. 그러면은 지금 와서 정비사업을 할 게 많은데 한꺼번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사업을 할 어느 정비사업은 먼저 하고 어느 정비사업은 나중에 하고 이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방향을 정하는 게 이겁니다. 기존의 것을 정비하는데 기존의 것은 너무 많아서
많은 정비 사업을 해야 된다면 그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방향을 정해놓으면 각각에서 정하고 있는 그 순서대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되면 그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각각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튼 둘의 기본적 차이가 요거는 기존에 이미 개발되어 있던 것을 정비한다는 것도 특징이고 상대적으로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비교하면 두 사업은 상대적으로 개발사업이 좀 더 큰 사업이고 정비사업이 좀 더 작은 사업이라 그랬어요. 그건 이제 그 차이 때문에 행정청이 달라지는 건 좀 있다고. 자, 요것도 왜 요거 전에 이게 따로 나오느냐? 환지계획 관리자문 차이 때문에 그래요. 환지는 필지별로 작성한다. 요거는 분양 대상자별로 작성하는 게 기본적인 차이라고 했잖아. 비슷하지만 그 기본적인 차이예요. 그럼 분양 대상자라는 것이 분양받을 사람이고 환지와 달리 관리처분계에서는 모든 관련된 토지동소재가 당연히 받는 게 아니고 분양 대상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따로 분양 신청을 했을 때 대상자가 됩니다. 그 신청을 하고 신청한 사람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신청받는 절차가 필요한 게 그 전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분양 신청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하라. 이거 외에도 당신의 부동산의 현재 재산이 어떻게 평가받고 사업비 이제 얼마 정도 될 예정이고 신청 기간 언제고 분양에 관련된 사항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는 게 분양 통지예요. 이 관련된 사항을 알려주고 이때 알려준 내용 중에 분양 신청일 때 신청받고 신청한 사람이 분양 대상자 되기 때문에 신청 안 한 사람은 현금 청산하고 신청한 사람 대상으로 이걸 수립하기 때문에 요거 전에 당연히 이 절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지에서는 필요 없거든요, 이게. 그런데 환지에서도 여러분 입체 환지는 필요해요. 입체 환지가 소유자 신청받아주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여기에 관련된 얘기, 이 얘기를 입체 환지에서 끌어다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만 차이가 이렇게. 그리고 제가 여기랑 관련해서 행정청을 정리한다면 오히려 책에도 조금 더 이해 좀 복잡하게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보시는 게 편한데 여기는 주로 시장군수 구청장이 주로 하는 거예요. 자치시 자치도에서는 그 사람이 원래 하는 거고 보통 여러분 시장군수 구청장 작은 사람 시장 줄여서 시장군수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이라래. 도시개발법에서는 구역지정권자가 주로 한다 그랬고 구역지정권자란 원칙이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장까지 있잖아요. 시장군수 구청장은 아니었잖아 거기서. 근데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이라 여기는 오히려 시장군수 구청장이 주로 하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를 따로 기억하시고 예를 들어 정비기본계획과 여기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하는 사람 이 둘을 따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정하고 구역 지정하는데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장이 수립합니다. 군수만 해도 수립 안 하는 거 따로 기억하시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자치도, 시장, 군수까지 예의적으로 구청장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예의적 원칙은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거 따로 좀 기억하시고. 그러면 정비계획 위반권자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행정청이라면 이제 대부분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 둘 따르고 해서 대부분이라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자치시 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을 얘기합니다. 시장군수 구청장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구청장 등이라는 말도 한번 써볼까요? 구청장 등이라고 볼 거 아니고 원래 구청장이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게 구청장인데 군 밑에는 예외적으로 군 밑에가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 밑에 구가 있는데 광역시 밑에 군이 예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은 구처럼 취급하시라 그래서 다른 데서는 그냥 구청장은 거기 군수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구청장과 군수를 그냥 이렇게 부르겠다. 구청장 등이라고 했어요. 왜 이러는지 몰라. 왜 이러지. 다른 것처럼 구청장관에도 아는데. 그냥 이렇게 제가 여기서 쓰는 용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이것도 보통 그건 어디서 나요? 시장군수 구청장. 길죠? 시장군수 등 이렇게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시장은수가 한다. 요거 행정청 여기서 시행자 지정하는 사람, 조합 지정하는 조합의 설립 인가권자, 시행계획 인가권자, 관리비계 인가권자, 준공 인가 공사 완료 고지를 누구에게 신청해서 하는데 여기 말고 다른 거 나온 거 다 정비사업에 관련된 행정청이다. 그러면 시장은수 등으로 봐주시라는 거예요. 이 둘만 따로 기억하시고. 이것도 요새처럼 구체적으로 하나 뜯어보게 되면은 결국 여기서만 차이가 생기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만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만. 나머지는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이. 자치시 자치도에서가 다 해요. 다. 자치시 자치도에서 다 하잖아. 다. 모든 거 다 하네 그러면. 그럼 자치시 자치도는 크고 작은 모든 지방일을 그 사람이 다 한다고 해서는 그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글쎄 여기서 그냥 정리를 해버리면은 자치시 예를 들어 세종시 자치시에서는 그 사람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기가 만든 이 계획 범위 내에서 어느 정비계획 위반시게 되면 본인이 정비계획을 직접 위반하고 본인이 계획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위반 결정 다 하는 거예요. 본인이 만든다 해도 상관없어요. 구역도 이 사람이 하잖아. 자기가. 모든 걸 다 합니다. 모든 걸 다 해. 자치시에서 모든 걸 다 해. 상대적으로 작은 정비사업이라 자치시에서 모든 걸 다 한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군수만 여기 없을 뿐이지 있다라면 행정시장 등장하는 것 중에서는 시장문서가 다 해요. 시장문서가 다 해. 도서가 하는 경우 없습니다. 없어요. 네? 시장이 다 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다 해요. 고양시장이 혼자 다 합니다. 모든 걸. 군에서는 입안부터 군수가 다 해요. 군수가 본인이 입안하고 결정하고 구역정하고 모든 걸 다 해요. 여기만 기본계획만 군이 없을 뿐이지 있다라면 군수가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치시 자치도 시군에서는 그 사람이 나눠봤자 다 하는 구조가 되는데 어디서만 특이한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에서 보통 구청장이 주로 하겠죠. 정비사업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구청장이 주로 하겠습니다만 구청장 말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는 것이 두 가지만 따로 있잖아. 이 두 가지만 따로 있잖아. 이거 외에는 다 구청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서울시 종로구에서 정비사업에 관련된 걸 한다 그러면은 서울시장이 하는 건 딱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정비 기본계획을 서울시장이 만들어줍니다. 이걸 구청장이 만들면 틀려요. 그래서 구별로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은 아예 없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서울특별시 단위로 있는 거지. 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해놓으면 그 다음에 정비계획 위반하는데 그 정비계획이 이제 종로구에 있다 그러면 구청장이 이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위반만 하는 거예요. 위반만 하고 결정도 못해요. 구역지정관자가 특별시장이니까 위반만 하고 다시 그러면 특별시장에게 구역청을 신청합니다. 이제는 여기서도 제가 원칙이지 예외 구청장이 있는데 긴급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죠. 이제 원칙대로만 보시면 돼요. 구청장이 위반만 해서 특별시장에게 신청 들어가면 특별시장이 구청장이 위반한 정비계획을 본인이 결정까지 하고 구역을 지정해 주는 것까지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일은 또 이제 구청장이 받아서 쭉 하는 거지. 여기서만 차이가 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나서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아랫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렇게 행정청을 정리했고, 자 이제 용어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정비사업은 이 세 가지 정비사업을 정확히 하는 정비사업 용어가 어느 법보다도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정비사업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여기에 따라 시행 방법, 시행자가 달라지는 것을 정확히 다른 거 하는데 이해가 다 됩니다. 이거 정확히 알아야. 그래서 이것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요거는 다시 개발하겠다, 다시 건축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다시 개발하는 게 단순한 건축보다는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 이게 더 크고 이게 작은 개념이에요. 여긴 전체적인 개발이고 여기는 건축만 다시 할 뿐이잖아. 그리고 여기와 달리 이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 이 말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옛날에 5가지, 6가지로 있었던 것을 1가지 없애고 5가지 남아있는 것도 다시 둘 하나로 나눴기 때문에 말도 분석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느낌 잡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태생적으로 이 정비법 만들어지는 게 좀 깔깔없지가 못해. 매끄럽지가 못해 이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사업 때 아까 제목이 무엇을 정비할 것이냐? 도시 및 주거 환경,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을 정비하겠다 합쳐서 도시 및 주거 환경을 정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에 이미 개발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로 옛날에 개발되어 있던 주상공에서 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거 이름도 사실 도시환경 속에는 주거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말 쓰는 것도 참 마음에 안 든다 그랬잖아요, 제가. 하여튼 연역이 있어서 그래요. 연역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주로 이제 주거 환경 정비하는 게 주거 지역에서 한다라면은 도시 환경, 그렇지 않은 도시 환경은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에서 이제 하는 게 주로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주로 이거를 제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보통의 정비 사업은 대부분 주거 환경 정비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특수하게도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환경 정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산에서 정비 사업 하는 것이 법이 자꾸 바뀌었고 이 법 바뀌기 전에 용어를 옛날에 썼는데 그게 용산 도심 재개발하던 건데 지금은 말을 이제 재개발로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오래된 상가가 있을 때 이거를 부셔버리고 새 건물 짓는 거, 이게 상업지역에서 하는 도시환경 정비거든요. 그리고 공장이 모여있는 곳에 뭐 서울이라면은 어디야, 저 공장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이런 거 주로 하는 곳이 네? 그래서 구로구 쪽에 옛날에 공단 많이 들어가 있던 곳에 그런 곳에서 공장이 낡았을 때 싹 하고 새로 이제 싹 하는 상업공업 쪽에서 오래된 공장을 정비하는 걸 도시환경을 정비하다고 보통 집들을 정비하는 걸 주거환경이라고 하는데 보통의 사업이 재개발이다라고 느낌 잡으시고 그래서 저쪽에 환지랑 제일 유사한 게 이제 재개발과 비슷하다 보시면 이쪽이 보통의 정비 사업이고 여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그것이 재건축이고 여기 대비해서 특수한 것이 개선사업이다. 항상 이렇게 자꾸 하시라 그랬어요. 보통의 정비사업이 재개발, 여기에 대비해서 특수한 것이 개선사업, 여기에 대비해서 작은 게 재건축.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 이거를 주로 많이 하는데 도시환경 정비 이게 보통의 정비사업이니까 도시환경을 정비한다.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상업지역에서 공업지역에서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재개발 사업밖에 없어요. 재개발 사업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통의 사업이라. 그런데 특히 많이 하는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것 중에서 이게 보통이 재개발이고 특수한 거, 가벼운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업적, 공업적은 재개발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 주거환경을 정비한다고 했을 때 항상 두 가지 기준 갖고서 어떤 정비사업을 할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개발되어 있던 것 중에 건물도 낡았고 집을 포함한 상황에서 건물이 낡았고 그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뭐 도로, 상하수 같은 정비 기반도 같이 세월이 지나서 낡았을 때 정비사업을 해준다면 오래된 주택도 고쳐주고 오래된 기반설도 고쳐줘야 돼. 둘 다 고쳐줘야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비사업을 할 것이냐 할 때도 그 두 가지 기준 갖고서 정해요. 정비 기반설이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열악한지, 노후불량 건축물이 오래된 고쳐야 될 노후불량 건축물이 얼마나 밀집되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고치는 게 재개발이니까 여기는 어떻다 그랬어요? 정비 기반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열악밀집 이런 얘기 나오면 이게 재개발 사업으로서 속하는 주거환경 개선하는 재개발 열악밀집입니다. 그러면 개선 사업에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두 가지가 있듯이 개선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달통내로서 워낙 특수한 보통의 재개발에 비해서 왜 특수하냐? 고칠 게 워낙 많은 달통내로서 특수한 이거를 도시 저속주 및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제가 달통내라고 표현한 건데 이것은 뭐 정비시설이 극히 열악하죠. 극히 열악하고 노후발전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달통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특수한 거예요. 고치기 워낙 많아서 특수한. 또 하나는 보통이라면은
기반설과 주택을 둘 다 선보주는 게 보통인데 왜 특수하냐? 기반시설 등만 고쳐주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주택은 손대지 않고 기반설 등만 고쳐주기 때문에 특수한 보통 둘 다 하는 게 보통인데 그래서 여기는 정비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도 같이 손대요. 그래서 이걸 정비 기반설 등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것만 손댄다는 점은 특이한 것이지 보통 주택 등은 손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게 특수한 거예요. 둘 중에 반쪽만 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옛날에 서로 다른 것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 열악밀집에서 하는 재개발에 비해서 왜 특수한 개선사업 두 가지냐. 하나는 워낙 고칠 게 많아서 달동네 특수한. 또 하나는 서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성격이. 또 하나는 둘 다 고치지 않고 반쪽 기반설만 고쳐주기 때문에 특수한. 이렇게 한다면 이제 주택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시행자는 기반설만 쓱 간단하게 고쳐주는 걸 얘기합니다. 두 가지 특수한 거. 그리고 재건축은 다시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재건축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재건축 사업 아닙니까? 아파트 이런 거. 공동주택 재건축하는. 근데 공동에서도 아파트가 대표적이고 사실 그걸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주거환경인데 어느 곳이냐? 양호밀집이잖아요. 양호밀집. 오래된 건축이 밀집되어 있는 건 둘이 똑같아. 이게 망가지지 않는데 고칠 필요는 없거든.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열악이냐 양호냐 열악이냐 양호냐. 예를 들어 아파트 중심으로 옛날에 개발됐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정비사업하는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아파트 자체는 낡았지만 강남 같은데 아파트를 둘러싼 기반설은 양호한. 이 특성이 있으면 여기 사실 밀집도 공동주택에 밀집되어 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주택 재건축만 얘기해서 그래서 작은 거예요. 이거는 정비사업 중에서 제일 작은 겁니다. 물론 아파트라고 재건축만 하라는 법이 아니고 이거 할 수도 있고 이거 할 수도 있어요. 이 요건에 따라서 근데 주로 아파트 재건축하는 게 요거고 요렇게 틀을 잡으시되 항상 이 사업마다 약간씩 달라지는 요소가 있는데 이 뜻을 정확히 알아야 그걸 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가 더 이렇게 지금 또 한 거예요. 또 한 거고. 이렇게 약간씩 달라지지만 주로 예외는 재건축에 대한 예외가 제일 많다. 이게 제일 말썽을 많이 일으켰고 요새도 정비사업 중에서 행정기관을 제일 짜증나게 하는 게 이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요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예외 규정은 요걸 통해서 발달돼 있다. 이렇게 느낌 잡으시고 안 것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느낌 잡으시고 갈 거고. 그러면 뭐 일단 정비사업 출발할 때 기본은 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비사업 틀까지 잡았습니다. 요거를 좀 잘 보시고 요거를 잘 해놓으시고 기초가 잘 튼튼해야 돼요. 자 10분 쉰 다음에 뵙겠습니다.